운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쉼 회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있지만 내 경험상으로 운동학적으로도 쉼은 정말 중요하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신체의 건강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동시에 회복을 잘 해주지 않으면 근육의 성장과 신체 건강함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주는 것도 회복 사이클에 해당된다. 그래서 진짜 운동은 운동 플러스 영양 섭취 플러스 회복, 쉼 사이클이 서로 맞물리며 밸런스 좋게 돌아가야 한다. 어느 하나 빠지게 되면 불균형으로 자신이 원하는 운동 효과, 근육 성장, 다이어트, 교정 재활, 건강 등을 기대할 수 없다. 단적으로 운동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 도장을 찍고 2-3시간을 타이트하게 열정을 쏟아붓고 먹는 것도 꽤 괜찮게 먹어주었지만 왜 그런지 몸은 항상 피곤하고 자신이 그렇게 운동에 영혼을 갈아 넣었지만 신체의 변화는 없다.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 몸 좋은 사람들이나 빌더들을 보고는 자괴감에 1년 헬스 회원권을 9개월이나 남기고 돈 낭비를 해버린다. 3개월이면 꽤 오래 버틴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초반 러쉬를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지치고 포기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처럼 거시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운동을 하고 그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올인을 해서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 사람은 회복 사이클을 간과한 것이다. 몰랐거나 무시를 했거나 무조건 하면 좋아지는 생각으로 말이다. 무조건 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물론 잘 쉬어주지 않아도 좋아지는 사람이 덜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일단 타고난 신체, 회복력이 좋고 젊거나 호르몬과 유전자가 좋고 등의 다양한 변수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건 일반 사람, 대중, 보편적인 사례들을 말하는 거다. 번외로 운동. 미친듯이 영어까지 갈아서 할 필요 없다. 내가 생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나 보디빌더 등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먹어주어야 하고 신체 내 무언가 뭘 쓰더라도 많이 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라는 건 쓰면 쓸수록 무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속도와 비례한다. 이는 물리학적인 물질에 근거한 과학이니 믿고 꼭 참고해도 좋다. 충분히 계획적이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적당히 운동을 조절하면서 잘 쉬어주고 영양도 섭취해주면서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은 운동을 실현할 수 있다. 욕심내면 빠른 노화의 진행은 물론 절대 영구적이지 않은 관절계의 악화도 덤으로 얻게 된다. 엘리트 운동 선수들도 그 중에서도 탑급 선수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기관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할 때는 정말 빡세게 하지만 몸을 아껴주고 회복해줄 때를 본능적으로 알고 즉시 실행해준다. 항상 100%, 120%가 아니라 강약, 중강약의 미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영리하게 운동과 훈련을 한다. 100% 이상의 잠재력 영역은 아주 중요한 시합 때나 쓰는 것이다. 연습을 실전처럼이라도 다 빼둘 건 빼두고 아주 영리하고 영악하게 훈련을 한다. 내가 이 영상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인생도 우리의 일도 이 쉼의 균형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위에 운동의 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커홀릭, 일 중독이 되어 일의 성과를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일을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그냥 앉아만 있으며 시간을 때우는 일이 다반사다. 이해한다.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도 보고 시간도 때워주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직장 상사들도 그 뒤부터는 성과를 분명히 내니 터치를 잘 하지 않고 선순환의 좋은 표본이 된다. 일에만 몰두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성과가 비례해서 나온다고 착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 케바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스톱워치로 14시간, 15시간을 찍고 순수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누군가에게 맞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나? 극소수는 어떻게 잘 머리를 돌려도 결국 대부분은 공부 자체에 질려버리고 말 것이다. 질리면 대학을 가거나 공무원에 합격해 공부에 담을 쌓고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공부다. 학창시절, 각종 시험 준비 시절에 질리도록 공부를 해서 평생 공부와 책과 담을 쌓고 산다면 인생 전체로 보아 굉장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즐기면서, 놀면서 때론 나에게 자유와 쉼을 주며 회복할 시간, 여유를 즐길 시간을 주자. 여행도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던 친구들도 종종 만나고 늘어지게 누워서 과자 까먹으며 TV 시청을 하고 싶다면 질리도록 그렇게도 해보는 것이다. 타이트한 삶 속에서 일부러 의식해서 자유와 쉼을 주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몸과 마음도 회복을 했으니 일상으로 다시 복귀해 일을 해도 일의 효율성과 성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모르면 계속 평생 자신을 괴롭힐 확률이 높다. 나 역시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성과는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성과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노력의 투자 대비 성과가 약했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일에 권태기가 생기거나 효율과 능률이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다. 요즘 말로 번아웃 현상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놀면서 한다는 개념 덕분에 이 개념을 알고 인지한 뒤로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효과와 성과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 놀면서 하자. 잘 쉬어주는 것도 능력이다. 너무 일에 매몰돼서 거기에 소중한 내 영혼을 갈아 넣지는 말자. 김영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함부로 쓸데없이 앉아있지 않아요. 대부분을 누워서 모든 것을 해요. 이렇게 천재적인 작가라 칭호를 받는 사람이 누워서 글을 쓰고 생활을 한다? 약간은 표현적으로 과장했을 거라 생각도 하지만 나는 이 말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캐치해서 해석을 했다. 그리고 김영하 작가는 어떠한 일에 힘을 100% 이상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60에서 70%를 쓰고 언제 쓸지 모르니 나머지 30에서 40%를 남겨놓는다고 말했다. 굉장히 지혜롭다. 무언가 뮤즈를 얻기 위해선 매일같이 자신만의 무엇을 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자기 소모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압박하며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은 어떻게 운이 닿아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행복할 것이냐는 것엔 의문을 가지게 되며 가장 경계돼야 할 것은 질려버리는 것일 것이다. 복팔분이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땐 내 포만감의 70에서 80% 정도만 먹으라는 뜻인데 맛있다고 그 이상을 먹어버리면 소화불량이 되어 고통스럽거나 체하기 마련이다. 비싸고 좋은 음식을 잘 먹어놓고 다토하고 병이 나면 무슨 소용인가. 모든 책임과 대가를 자신이 치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곳에 쓸 힘과 에너지를 항상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과하면 아니한 것만 못한 게 우리의 인생 진리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과유불급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자성어다. 때론 놀면서 그리고 쉬면서 하자.